에이전트 제가 보이스 음성 쪽에서 주제를 고른 것은 제가 하고 있는 DK 프로젝트랑 관련해서 STT 쪽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단순히 STT 개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에이전트 연구와 관련해서 텍스트 중심에서 점점 보이스 인터랙션까지 확장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 인터랙션을 단순히 음성 입력을 받는 텍스트 에이전트 정도로만 이해하기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서는 왜 스피치 인터랙션이 근본적으로 디피컬트한 태스크인지, 보이스 에이전트에서 어떤 종류의 페일리어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최근 벤치마크들이 이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6가지 파트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인트로덕션, 그리고 텍스트와 보이스 사이의 펀더멘털한 갭, 그리고 그 갭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지, 그리고 실제 벤치마크 근거들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고, 최근에는 이제 오디오 네이티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어떤 오픈 퀘스천들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보이스 인터랙션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단순히 그냥 명령어인 커맨드 기반, 그리고 단순한 QA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중간에 인터럽션이 발생을 해도 멀티턴 인터랙션까지 잘 대화 흐름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나온 오픈 AI에서 리얼타임 2, GPT 리얼타임 2 데모 예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ake up this early, I'm Así wanna que have cuando me despierto tan temprano, estoy mejor. so because I'm hungry, I want to talk about some breakfast items. Entonces, porque tengo hambre, quiero hablar de algunas cosas para... 단순히 그냥 음성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테이니어스한 리스닝과 리스펀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말을 하면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다른 언어로 바로 이제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시스템이 사용자의 말을 들은 후에 조금의 시간을 갖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스피치 스트림을 계속 처리하면서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이제 보이스 에이전트가 단순한 QA 시스템이 아니라 컨티뉴어스한 인터랙션 시스템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산업에서 최신 AI API를 활용해서 웹 제어가 가능한 고차원 멀티모달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모습에 대한 영상을 좀 갖고 왔는데요. 단순히 이제 그냥 그룹에서 만든 이 AI를 갖고 와서 이 사람은 쇼핑을 하는 그런 걸 구현해 보게 됩니다. How's it going? Could you take me to the Solaris Pendant Cluster product? Hello, I'm doing great, thanks for asking. I've taken you right to the Solaris Pendant Cluster page. It's a beautiful pendant in our collection, priced at $1,290. Let me know if you'd like details on it, or help with anything else. Would you like to hear more about its features? Yeah, what are the shipping terms on this one? I'd be happy to check the shipping details. 이제 그 사용자가 쇼핑 페이지를 만들 때 이 보이스 어시스턴트와 같이 협업해서 빠르게 구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스피치 언더스탠딩, 그리고 리즈닝, 그리고 스피킹 사이의 경계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핵심은 보이스 에이전트는 빠르게 이제 캐스케이디드 파이프라인에서 오디오 네이티브 시스템으로 이동 중인데 인터랙션이 스피치가 되는 순간 정확히 무엇이 깨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어떻게 릴라이어블하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핵심 질문을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와 보이스 간의 펀더멘탈 갭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스케이디드 보이스 에이전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오디오가 이렇게 들어올 때 VAD라는 것입니다. VAD는 Voice Activity Detection의 약자인데요. 사용자가 언제 말을 시작하고 끝내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예시에 book me a flight to 하고 말하는 도중에 퍼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이 퍼즐을 발화 종료로 잘못 판단하게 되면 뒤에 스피치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VAD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리밍 ASR인데요. 많이들 STT로 알고 계시는 개념과 이제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오디오를 텍스트로 만드는 작업인데요. 중요한 점은 스트리밍 ASR은 스테이블한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evolving 하는 트랜스크립트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밑에 있는 또 예시처럼 book me a flight to 하고 조금 잠시 멈췄다가 actually Boston 하면 중간에 이제 말을 바꾸는 self correction과 그 멈추게 되는 hesitation이 자연스럽게 포함이 됩니다. 즉 LLM은 클린한 텍스트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계속 수정되는 트랜스크립트 위에서 리즈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단에서 받은 ASR을 통해서 받은 스크립트를 LLM이 여기서 이제 리즈닝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이제 깔끔하고 잘 정제된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돼서 들어오길 바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인풋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TTS는 이제 LLM의 추론을 통해서 생성한 텍스트를 다시 오디오로 내뱉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Accumulated Latency입니다. 앞 단계인 VAD와 스트리밍 ASR, LLM의 지연이 누적되게 되면 TTS 또한 너무 늦게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미 첫 번째 이제 말을 끝내고 뭐 wait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중간에 개입인 인터럽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앞단에서의 출력에 대한 대답을 생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뒤에 말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답을 내뱉기 때문에 조금의 이제 엇갈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voice failure는 단순히 그냥 recognition failure가 아니라 interaction 사이에서 이제 시간적으로 발생하는 failure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end-to-end audio native voice agent라는 방향이 등장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 ASR과 리즈닝을 하는 LLM 그리고 TTS 사이에 개별적인 바운더리를 줄이는 것인데요.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그렇다고 이제 VAD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델을 하나로 잘 구현하게 되면서 음성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맺어야 하는지 VAD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모델 안에서 잘 구현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기능을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묶어 놓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스 에이전트는 왜 여전히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까요? 텍스트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툴을 사용하기도 하고 멀티플 턴에 대해서도 잘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 멀티 스텝 워크플로우도 이제 완벽하게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보이스 에이전트에서는 partial interpretation propagation으로 이제 중간마다 이제 개입이 들어오게 되면 해석이 조금 달리는 경우도 있고 뭐 delayed correction 즉 아까 말씀드린 뭐 음성이 중간이 너무 이제 길어짐에 따라서 바로바로 응답을 내뱉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unstable한 툴 execution 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턴 테이킹 콜랩스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스피치 인터랙션 안에서 새로운 페일리어 모델을 만든다는 점이 중요한데 따라서 이 페일리어를 단순히 배드 인풋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치 인터랙션에서는 앞단에서 나온 이제 partial interpretation이 실시간으로 다운스트림에 전파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갖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은 인터랙션 다이내믹스 안에서의 페일리어를 잘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델이 real-time speech interaction에 아예 충분히 강하지 않은 모델인가? 아니면 스피치 자체가 텍스트보다 본질적으로 어려운가?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새로운 버틀넥을 만드는가? 이제부터 이 질문들을 벤치마크 에비던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핵심만 담은 슬라이드인데요. 먼저 스피치를 어렵게 만든 세 가지의 프로퍼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volatility로 휘발성인 것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개념인데요. 스피치는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다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와 구분이 되고, 두 번째는 real-time pressure입니다. 대화 중에는 침묵, 즉 사이런스가 길어지면 failure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사용자가 AI가 하는 말을 끊고 다시 중간에 끼어드는 이제 barge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되게 낮은 레이턴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말을 빠르게 감지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제 스포큰과 리튼의 차이점입니다. 스피치는 중간에 멈추는 퍼즈나 뭐 반복하는 레피테이션, 또 이제 침묵하는 헤지테이션, 셀프 코렉션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는데, 셀프 코렉션 같은 것은 이제 예시로 들어보자면 book a flight to Boston 했다가 아니 실제로 이제 뉴욕에 다시 가고 싶어서 말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런 코렉션은 스피치에선 흔하지만 텍스트 벤치마크에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스피치 에이전트가 되는데 병목이 되진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텍스트 에이전트와 보이스 인터랙션의 구조적으로 인터랙션을 하는 모습을 설명해주는 그림인데요. 기존의 텍스트 에이전트는 이 윗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모델로 우리는 텍스트 에이전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컴플리트한 인풋을 받고 이제 리즈닝을 한 뒤에 뭐 필요한 툴을 갖고 와서 이제 응답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보이스 인터랙션에서는 앞단에 이제 인터랙션 모델 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실시간으로는 스트리밍되는 오디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저는 이 리얼타임에서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텍스트 에이전트가 받는 인풋은 스태틱하고 이제 바뀔 수 있는 에디터블하고, 그리고 이제 펑츄에이션이 구조적으로 이제 잘 끊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보이스 에이전트는 텍스트 에이전트와는 아예 구조적으로 다르게 스트리밍 인풋으로 받고, 또한 이제 인터럽션과 이제 디스플루언시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피치와 텍스트의 차이를 단순히 노이지한 인풋을 받냐 아니냐로 이제 또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닌 인터랙션 자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관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보이스 갭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단에서는 왜 스피치 인터랙션이 구조적으로 어려웠는지를 얘기했다면 그 간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이스 갭을 정의하자면 핵심 정의는 같은 태스크를 풀 때 텍스트로 받은 LLM과 이제 스피치로 받은 스피치 어댑티드 LLM 사이의 퍼포먼스 디퍼런스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텍스트를 이제 토크나이저로 구분한 뒤에 이제 인베딩을 통하고 LLM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스피치는 스피치 인코더를 통하고 스피치 프로젝터 그 이후에 LLM으로 가는 구조를 거치게 됩니다. 즉, 스피치는 먼저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이 된 뒤에 LLM 리즈닝으로 얼라인이 되어야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 갭은 단순히 트랜스크립션 에러 문제가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이스 페일리어를 대부분 ASR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스피치 리프레젠테이션과 텍스트 리즈닝 스페이스 얼라이먼트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크로스 모달 미스얼라이먼트가 커질수록 스피치 퍼포먼스가 감소합니다. 즉, 스피치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얼라인되지 않으면 케이퍼빌리티 자체가 손실될 수 있다는 의미로 계속 똑같이 이제
단순히 트랜스크립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representation alignment에 집중을 해서 failure를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벤치마크를 통한 근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스피치 이밸류에이션은 WER, 즉 ASR이 음성을 얼마나 정확히 텍스트로 바꿨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요. WER은 정답 문장과 이제 비교해서 단어를 빼먹었는지 아니면 잘못 바꿨는지 그리고 이상한 단어를 추가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클린 스피치 QA를 통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 방식들은 에이전틱한 평가 방식을 이제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벤치마크들은 에이전트 케이퍼빌리티 그리고 뭐 리즈닝에 대한 능력 그리고 뭐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 디스플루언시 강건성에 대한 검사 그리고 크로스 아키텍처 컴프레이전 이런 식의 6가지 정도의 축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텍스트 에이전트와의 차이점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에이전트 능력에 대한 벤치마크들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캐스케이디드 파이프라인은 VAD, 스트리밍 ASR, LLM 그리고 TTS를 이제 개별적인 모듈로 합해서 성능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벤치마크들을 살펴볼 때 어느 파이프라인 단계에서 페일리어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여기 그냥 단순히 태스크 컴플리션만 확인하는 뭐 기존의 타우 벤치가 있었고 아니면 풀 듀플렉스를 확인할 수 있는 즉 실시간으로 오버래핑 인터랙션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가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풀 듀플렉스 벤치 같은 것들도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오디오 환경과 같이 연관되어서 판단할 수 있는 이 보이스 벤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벤치들은 결국에 독립적으로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타우 보이스는 이 세 가지의 세 가지 축에 대해서 모두 포괄하는 그런 평가 방식을 갖추고 있는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의 갭을 확인하기 위해선 보이스 벤치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에이전트 간의 갭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선 보이스 에이전트 벤치 그리고 실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타우 보이스와 풀 듀플렉스 벤치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 벤치입니다. 보이스 벤치는 최초로 이제 멀티페이스드 벤치마크로 LLM 베이스드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판단하게 한 그런 벤치마크인데요. 중요한 점은 캐스케이디드 파이프라인과 엔드-투-엔드 스피치 LLM을 직접적으로 비교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capability evaluation이라고 해서 뭐 일반 지식들 아니면 지시를 잘 따르는지 그리고 이제 안전성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고 이제 강건성을 위해서 음성에 대해서 뭐 나이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노이즈를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환경적인 설정을 좀 베리에이션을 주기도 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베리에이션을 주기도 하는 그런 벤치마크입니다. 핵심 결과는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오픈소스 엔드-투-엔드 모델이고 빨간색으로 이제 되어 있던 나이브와 나이브4가 캐스케이드 파이프라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보실 때 T가 텍스트 인풋이고 S가 스피치 인풋인데 같은 태스크를 텍스트로 풀 때와 스피치로 풀 때 차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캐스케이디드 파이프라인인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오픈소스 엔드-투-엔드 모델들의 전체적인 성능보다 훨씬 성능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픈소스 스피치 LLM은 아직까지는 보이스 갭이 캐스케이디드 파이프라인보다는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록색 부분이 이제 GPT-4 오디오로 오픈AI에서 만든 클로즈 소스드 모델이긴 한데요. 여전히 오픈 소스에 대해서는 성능이 확실히 떨어지고 클로즈 소스는 어느 정도는 따라잡은 것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규어는 보이스 벤치에서 나온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건성에 대해서 스피치에 대한 부분을 좀 베리에이션을 준 부분인데요. 이 말을 하는 속도, 그리고 연령대, 그리고 뭐 소리 크기, 피치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줬는데 캐스케이디드 시스템은 비교적 스테이블하지만 반면에 엔드-투-엔드 모델들은 속도나 볼륨 변화에 더 민감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센트 베리에이션과 이제 셀프 코렉션에 대한 경향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펜딕스에 있는 피규어들도 갖고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시스템들이 이런 코렉션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보이스 벤치 자체는 언더스탠딩에 대해서 이제 오버롤 스코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는 에이전틱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스 에이전트 벤치, 즉 다음에 보여드릴 슬라이드에서는 에이전틱한 카테고리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지표는 파라미터 필링이라고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성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목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이스 에이전트 벤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텍스트 에이전트들이 잘하는 툴컬, 멀티 툴컬부터 이제 전체적인 뭐 세이프티까지의 축을 다 다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6가지의 축을 갖고 있는데요. 핵심 결과를 보자면 주황색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 엔드-투-엔드 모델이고 빨간색이 이제 캐스케이디드 파이프라인이고 하는데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 PF, 즉 파라미터 필링에서는 여전히 베스트 시스템들조차 릴라이어블하게 최고의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보이스 인터랙션에서는 에이전트 엑시큐션 자체가 언스테이블 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펜던트 툴 콜즈랑 멀티턴 태스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에이전트는 아니지만 제가 DK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었던 이제 고민이 저희가 실제로 지금 구현되어 있는 이 설계가 처음에는 SLM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원하는 그런 시간적인 요소, 뭐 좀 더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캐스케이디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캐스케이디드 파이프라인을 하다 보면 뭐 몇 도 앞으로 가줘에 하는 몇 도, 즉 뭐 15도 앞으로 움직여줘 하는 그런 파라미터 인자들을 잘 처리를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음성 인식 쪽에서는 이 파라미터에 대한 것도 좀 성능이 좋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하실 점은 계속해서 제가 아키텍처 부분에서 캐스케이디드 파이프라인과 하나로 통일한 엔드-투-엔드 모델을 비교해드리고 있었지만 요즘 나온 연구에 따르면 캐스케이디드가 항상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풀 듀플렉스 벤치마크에서는 캐스케이디드 시스템이 클린 태스크 컴플리션은 강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리얼타임 인터럽션이나 뭐 중간에 말이 섞이게 되는 오버래핑 스피치에서는 여전히 둘 다 약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도 이제 리얼 월드 갭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타우 보이스인데요. 중요한 결과는 이제 프론티어 보이스 에이전트들조차 리얼리스틱한 컨디션, 즉 잡음이 잘 들리고 이렇게 중간에 사람들의 말이 변하고 수정하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다 보면 텍스트 에이전트의 케이퍼블리티 정도의 30에서 45% 정도밖에 유지를 못한다는 점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제 보이스 인터랙션은 아직 상당한 케이퍼빌리티의 디그레데이션이 존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최근 필드 전체는 오디오 네이티브한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현재 엔드-투-엔드 스피치 LLM이 정말 오디오 리즈닝을 잘하는가? 아니면 텍스트를 뭐 리컨스트럭션 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제 캐스케이디드 파이프라인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이제 이동이 진행 중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겉보기에는 엔드-투-엔드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ASR부터 LLM 파이프라인 것처럼 하나로 동작하는 것을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를 갖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구간에서 보면 이제 AG 뉴스는 텍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태스크를 평가한 것이고, 머스타드 이쪽으로 갈수록 보이스의 음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인데, 아직까지 이제 진행이 잘 되는 이 구간에서는 둘의 상관관계가 거의 유사해서 엔드-투-엔드와 캐스케이드의 파이프라인이 사실상 그렇게 큰 아키텍처 정도의 차이도 없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드-투-엔드가 그렇다고 이제 잘못된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 여전히 그 제일 이제 근거가 되었던 보이스 벤치를 보면 proprietary audio native 모델, 즉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GPT에서 나온 그런 4 오디오 같은 모델은 캐스케이드와 매우 가까운 수준으로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도 성능이 좋고, 현재 갭은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처의 리미테이션이라기보다는 모델 머추러티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 퀘스천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는 보이스 인터랙션은 텍스트 에이전트의 이제 숨은 가정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텍스트 에이전트는 뭐 클린하고 컴플리트하고 뭐 다시 읽을 수 있는 그런 리리더블한 인풋을 가정하는데, 하지만 이제 보이스 에이전트에선 그 앞단에서 즉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음성과 노이지한 음성,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이제 예민한 그런 타임 센시티브 인풋을 가정을 하고 그 위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제가 가져간 흐름은 이 수많은 페일리어들이 단순히 이제 모델의 페일리어가 아니라 인터랙션 간에서 나타나는 페일리어다라는 점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구현을 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다른 모델과 이제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 집중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고도화시킬 때 에이전트가 실패하는 것이 모델이 약한 건지, 아니면 그를 표현하는 뭐 레프레젠테이션이 로시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제 모델과 연결시켰을 때 인터랙션의 리커버리가 안 되는 건지, 혹은 이제 여태까지 나온 벤치마크들이 현실의 인터랙션을 놓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당신이 이제 갖고 있는 평가하는 에이전트의 벤치마크는 어떤 인터랙션의 보틀렉을 놓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질문으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진행을 안 해서 질의응답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승우님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발표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디오 잘 모르는데 너무 재밌게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텍스트에서 막 요즘 인터랙티브하게 동적인 환경에서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이스에서는 어떻게 동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오디오 생성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더 가지고 한다든가, 아까 타우 보이스 이런 벤치마크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선 어떻게 동적인 뭐 유저 시뮬레이터 같은 것에 발화를 생성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을 쓰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아까 이제 보여드린 예시처럼 이제 말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book a flight to 하다가 뭐 주제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적지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완벽한 답은 뭐 예를 들어 비행기를 예약한다고 할 때 데스티네이션이 보스턴으로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 좋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 컨피던스가 만약에 이제 불확실한
이런 어가 들어가게 되면 불확실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데이터로 넣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전달해야 되는 의사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불확실성이나 뭐 인간으로서의 불확실성이든 음성이라는 모달리티에서 드러나는 불확실성이든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정해서 가미를 해서 생성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런 데이터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우님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방금 이제 승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방금 보이는 예시처럼 뭐, 어나 이 뜸들이는 말로 확신성, 컨피던스가 떨어지는 걸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뭐 같은 문장을 말하는데, 억양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목소리의 높낮이? 이런 게 달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평가가 되거나 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보이스벤치에서 이제 나왔던 그 어펜딕스 중 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볼륨하고 이제 연령대랑 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능이 다른 이제 지금 되고 있는 엔드-투-엔드 이런 모델들도 속도 같은 것이나 이런 거는 조금 성능이 떨어져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지점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뭐 연령대에 따라서 아니면 뭐 피치에 따라서는 그렇게 성능이 막 떨어지고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DK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저희가 그 음성에 대해서 뭐 좀 다양하게 녹음을 해서 이제 전달해 드렸거든요. STT를 할 때 뭐 남자가 녹음을 했던 경우, 뭐 여자가 녹음을 했던 경우, 조금 뭉개지는 발음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솔직히 STT 단에서도 이제 완벽한 모델이 구현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패스트 위스퍼를 쓰고 있긴 한데 위스퍼가 이제 가장 좋게 STT 단에서 좋은 성능으로 저희가 이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쓰고 있긴 한데 아직 그거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벤치마크들도 보이스 벤치만 24년도에 처음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이번에 이제 TACL에 억세트 됐고 나머지도 다 풀프린트로 올해 초에 나온 것들이어서 계속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셋 같은 게 지금은 모자란 상태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 저희 연구실은 자연어 처리를 주로 다루는 연구실이다 보니까 되게 다른 분야처럼 느껴지는데 이 발표를 듣거나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뭔가 이미 보이스는 안에 텍스트가 좀 결합된 느낌이 있어서 우리 연구실에서 멀티모달로 풀어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이 보이스와 텍스트를 함께 뭐 멀티모달로 하는 연구들이 존재하나요? 한다면 뭐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파이프라인이 사실은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보이스랑 텍스트를 같이 받는 멀티모달에서 어떻게 작용이 하는지를 위해서 먼저 설명드린 것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이스 벤치를 설명드릴 때 텍스트 인풋도 있고 스피치 인풋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가 들어가면 이 단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스피치에 들어가면 이 단에서 이제 실행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모달로 되어 있는 연구는
진행이 되고 만약 이제 모델들도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텍스트 에이전트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하네스까지 이렇게 고도화되는 방향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피치와 연결을 하게 된다면 텍스트에게 가장 좋은 품질의 인풋을 주기 위해서 같이 앞단에서 이제 고도화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승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그냥 뭔가 오픈 엔디드 퀘스천 같은 느낌인데 민주님이 말씀해줬던 거랑 맥락이 비슷할 수 있는데 모달리티 차이는 기인해서 텍스트는 요즘 시대에는 모델이 언더스탠딩을 잘하니 못하니는 좀 옛날 얘기잖아요. 텍스트는 그냥 주어지면 그게 곧 정보 거의 100%니까. 근데 특히 오디오나 이미지처럼 물리 신호들은 이해를 잘 했니는 아직까지도 100% 확신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오디오라는 게 막 텍스트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NLP에서 다뤄지는 엄청 챌린징한 뭔가 메저들이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타우 보이스 같은 것도 타우 그 벤치라는 것이 원래 NLP에서 되게 뭐 어려운 태스크, 멀티턴 인터랙션을 하고 툴콜을 사용하면서 에이전트와 유저와의 소통을 잘하면서 최종적으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것은 되게 롱 호리즌하고 되게 뭐라 그럴까 지금 모델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치만 오디오에서는 애초에 이 말을 퍼셉션은 잘 했는지 언더스탠딩은 잘 했는지 그것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갭이 굉장히 커서 아직은 이렇게 어려운 태스크가 이 현재 모델한테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너무 어려운 이벨 시스템이 지금부터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 중간 단계 이벨이 없을까? 뭔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지금 다시 당연히 생각해낼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론적인 상한의 이벨이랑 지금 모델들이 못하는 거랑 격차가 꽤 크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승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타우 보이스를 설명한 그 여기 부분에서 그 리미테이션을 언급을 할 때 그래서 롱 세션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잘 못한다. 그게 이제 말씀해 주신 롱 콘텍스트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세이프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얼라이먼트가 잘 되어 있진 않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계점이 이제 제가 공부했을 때 모델을 그러면 좋은 걸 쓰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실시간성에 대해서 또 이제 지연이 돼서 또 문제가 있어서 트레이드오프가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이스 에이전트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이게 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되어 있는 텍스트 에이전트에 있는 평가 지표들을 억지로 넣은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승우님처럼 사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아키텍처 부분이 아니라 뭐 오히려 뭐 정제가 잘 돼야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VAD 쪽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는 많이 확인을 못했는데 오히려 그게 병목이었는데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서 뭐 또 다시 하나하나 이제 모듈별로 좀 고도화를 한 후에 에이전트를 적용을 해서 같이 벤치마크로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윤님 말씀해 주세요.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좀 창의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사용자가 중간에 뭐 말을 바꾸는 경우에, 뭐 아까 예를 들어서 보스턴 하다가 뭐, 노 액츄얼리 뭐 뉴욕 이런 식으로 바꾸는 상황에서 이 에이전트가 언제 툴콜을 실행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런 프리머추얼한 툴 익스큐션을 평가하는 벤치마크가 현재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윗단에서 말씀드린 이제 개입 후에
이제 low latency response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중간에 이제 말을 바꾸는 거를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AI 쪽에서 이 부분이 조금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약간 실생활에서는 100ms? 약간 거기까지의 구간을 VAD에서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자세한 벤치마크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주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들리실까요? 네, 이제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발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은 이제 발표의 논점이랑 살짝 어긋날 수도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이 에이전트의 결국에 이제 보이스 출력이 사람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려면 어떠한 부분이 가장 해결해야 될 보틀넥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이제 뭐 발화의 끝을 잡는 그러한 능력도 필요하고 사실 보이스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보틀넥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어떠한 부분이 가장 사람이 자연스럽다고 느끼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냥 이제 AI 보이스 에이전트랑 제가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떠오르긴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기본적으로 지연 시간? 그게 너무 길어지면 대화의 흐름이 깨지는 것 같아서 그건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거는 제가 이제 그 집에서 보이스 에이전트, 시리 같은 거를 이제 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음성이 저도 모르게 바뀌었더라고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근데 조금 사람처럼 음성이 자연스러우려면 약간 억양이나 약간 뭐 액센트를 어디에 주는지 그 목소리에 대한 그런 출력에 대한 것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할 때 자연스러움은 아마 인간처럼 말을 할때 시간이 좀 늦춰지지 않고 그리고 막 사람이 익숙한 그런 톤 그 데시벨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많은 평균값을 내봤을 때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